2011년 12월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에 따라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었을 때 그 예측들은 대체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시었던 모든 직위를 그대로 넘겨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들은 모두 뒤집혀졌습니다. 2012년 4월 11일에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었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자, 북한, 김정은이 이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많이 과장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군이, 북한 젊은이들이 150만 명이나 군에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선전을 계속했는데 지금 보셨던 장면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장면은 위대한 계승이란 북한 홍보 영화죠? 맞습니다. 어제 조선중앙TV가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연속적으로 방송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정통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내용과 함께 이 김정은이 대단히 겸손하면서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다. 이런 내용을 선전함으로써 이 정통성이 있고 대단히 겸손한 우리의 지도자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출연시켜서 딱 봤을 때도 장군님과 수령님, 그 김일성과 김정일을 닮았다라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이 정통성 있는 후계자다. 이런 모습들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는 주석직을 포기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만들었고, 그렇죠.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김정은은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이고 영원한 총비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그다음에 노동당 제1비서 이렇게 직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현재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가졌던 어떤 직책 중에 한두 개를 주고자 하는 그런 우상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총비서가 되거나 아니면 국방위원장이 되거나 아니면 국가주석이 되거나 셋 중에 하나는 줄 것 같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세습이니까 자기한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준 선대의 직함은 건드리지 않는 룰이랄까 그런 걸 지켜왔는데 지금 이런 것 보니까 특별방송을 통해 뭔가 새로운 타이틀을 갖추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 해석을 해주셨네요. 혹시 생각난 그럴 만한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현재 제1비서라는 표현도 그렇고,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자기 중국의 시진핑과 맞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라는 표현을 하나 쓰든가, 아니면 국가수석이라는 표현을 하나 쓰든가, 뭔가 좀 그럴듯한 직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전 직책 모양이 좀 아름답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름대로 자기 선대 직책 중에서 한두 개는 좀 갖다가 쓰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김정은을 중심으로 북한 체제가 다 결속하는 모습 보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감사문까지 공개했는데요. 이정훈 편집위원 어떻습니까? 아니, 이틀 만에 이 정도 군에 들어오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니 150만 명의 서명을 받으려도 이틀은 좀 짧을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잖아요. 2년 복무하죠. 2년 조금 안 하게 복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대학 시험 볼 때 60만이 시험 보거든요, 보통. 그럼 여자 빼면 30만이 남자죠. 그 두 개 2년치 모으면 60만 대군인데 우리가 한 해 입대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30만 정도입니다. 그럼 북한은 우리보다 인구가 절반이니까 15만 정도인데 15만에 몇 배입니까? 10배네요. 전부서 여자들도 포함시킨 건지 그러면은 10살부터 20살까지 다 포함시킨 건지 아니면 제대한 사람을 포함시킨 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쇼다. 이렇게 북한식 애교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북한에 군대 가는 정년기애들이 전부 다 고난행군 기간 때 났던 애들입니다. 90년대생이다. 그러니까 걔들이 지금 현재 인구가 일단 적고 그 당시에 북한 주민들이 애를 놓지 못했습니다. 애 놓으면 이제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인구가 팍 줄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북한군이 현재 명복성으로 120만 명인데 최전방을 제외하고 후방 지역에는 현재 사단이나 군단에 티오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티오를 한 70%밖에 못 채우고 있어서 저런 것도 선전하면서 나름대로 이번 기회에 좀 군대 지원자를 많이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한번 또 충원을 해볼까 이런 노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하, 저만큼을 좀 충원해보고 싶은 마음을 우회적으로
자, 스스로 자원했다고 감사의 글까지 직접 김정은이 쓰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간파당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아시기 어렵겠죠. 자, 그러면 최근에 또 나온 동영상 하나가 북한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 단면일 것 같은데, 최룡해 다리 저는 모습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뒤에 있네요. 예, 지난달 김정은이 청년운동 사적관 방문에 수행했던 최룡해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처형된 것 아니냐, 그래서 화면 모습에서 사라졌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뒤늦게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시점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최룡해가 지난해 11월 지방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지방 노동농장으로 쫓겨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부상을 입어서 저렇게 다리를 저는 모습이 지난달 이렇게 김정은 수행 장면에서 보여진 것 아니냐.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어깨를 펴고 걸으려고 하고 있지만 걸음걸이가 불편한 게 여실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최영애가 저렇게 다리를 저는 것은 척추 질환 때문에 다리를 저는 것 같은데, 최영애가 가장 고생을 한 것은 98년도에 자기 부하들이 안기부 돈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 먹었다 그래서 50명이 처형당합니다. 아하. 그 당시에 자기가 사로총 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숙청당하고 그래서 저기 양강도의 그 인도 노동자로 벌목국으로 전락을 해서 7년 동안에 뼈를 깎는 고생을 합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고 아마 그때 뭐 척추에 좀 이상이 생겼을 거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2014년도 4월달 그때 노동당 군 총비서에서 총정치국장에서 당비서로 이제 좌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때 한 달 동안 보위부에 끌려가서 한 달 동안 그 조사를 받고 둘개 맞았답니다. 둘개 맞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나와도 좀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그 치료를 받아 괜찮았는데 작년도에 3개월 동안에 현명교육을 갔거든요. 근데 현명교육 동안에 치료를 못 받아서 현재 척추질환이 도져가지고 다리를 거의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최고위층에 있는데 벌써 98년 이후에 17년 동안 3번이나 숙청당했다 살아나오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잘 못 받았겠죠. 척추 질환 때문에 다리 저는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공작을 많이 할 때요. 그때 공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의약품이나 여러 의약품 중에 유효기간이 막 지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는 폐기하잖아요. 그걸 다 받아가지고 북한에 가져가면은 북한은 받습니다. 몇 번 받다가 왜 유효기간 지난 거 갖고 오냐고 시비를 거는데 받을 때 그중에 당 간부나 최영애 정도 되면 자기 필요한 것부터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북한을 뚫고 들어가는 공작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차단됐거든요. 유효기간 의약품을 받아서 아마 저 병이 신경통일 겁니다. 신경통 치료제 이제 유엔 제재 강화됐기 때문에 못 받을 겁니다. 좀 애 좀 먹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반도 중심으로 평양에서 벌어진 일 다 봤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한국을 찾는 중국과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